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요 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축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네,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2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 한 가족이 드시라고 요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근데 산삼인데요.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뭐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축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의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들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네,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투사 변호사, 애국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유승민 고발했다면서요? 예, 유승민이 저번에 말이죠. 민선 8기 6.1 지방선거 이때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예? 주민등록법을 위반? 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경기도지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도민이어야 됩니다. 그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도민이 아니었거든요. 유승민은 미리 주소 이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개포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주소를 미리 이제 이전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제 거주도 해야 돼? 그렇습니다. 원래가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옮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바로 거기에 등록하는 것이 주민등록 제도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거주를 안 하면서 가짜로 옮겨놓은 거죠. 위장전입이죠. 위장전.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위장전입이라고. 위장전입이네. 예, 쉽습니다. 그런데 당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면은 그거는 공직선거법이 됩니다. 위반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냥 위장전입하면 일반인들이 위장전입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주민등록법 위반. 근데 또 당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플러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런데 보세요. 유승민은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남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자기 집이 이 지금 강남이니까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이 성남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공직선거법 보면은 그 180일 전부터 거기다 옮겨놓으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옮겨놨다.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기 180일 전부터 그 사이에 옮겨놓으면은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건 선거용이 되는 거예요. 선거용이 되니까. 원래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있어요. 그 경기도지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60일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거 60일 이상입니다. 6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공직선거법은 여기 맞춰가지고 180일 전부터 가짜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그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딱 걸렸는데 자, 어디 갖다 놨냐면 말이죠. 자기의 죽은 처남. 죽은 처남. 네, 처남은 죽었는데 그 처남댁 여기 갖다 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죽은 처남이 죽었으면 처남댁하고 뭐 교류가 별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처남댁하고 같이 산다는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박사님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럼 처남댁하고 뭐가 된 겁니까? 동거인이 된 겁니다. 그게 말이 돼. 야, 그러니까 하루도 안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루도 안 살았다는 처남댁하고 그러면 같은 뭐 지금 아파트에 동거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빼박입니다. 빼박이다. 나 이제 지금 유승민으로서는 나 거기 진짜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항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항변을 할 수 없는 게 죽은 처남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다른 사람 같아야지 내가 거기서 살았으면 또 살았어도 이상하지만 살았어도 이상하죠. 근데 처남은 죽었는데 처남은 죽었는데 부인 처남댁은 거기 동거를 했다고? 거기 동거를 했다.
무슨 막장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자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저번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제 이거 주민등록 해놔야 된다는 거 이제 기자들이 아니까 물으니까 사실 자기도 찔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찔린다. 네, 찔린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찔리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한 것을 본인도 인정한 거죠.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의장 전입이라고 하니까 속이 찔립니다.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거기서 잠을 안 자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인정했네. 예,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2022년 4월 5일자 기사들인데요. 지금 뉴시스, 그 다음에 동아일보, 세계일보 많은 기사가 났습니다. 아이, 이거 인정했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승민 딴에는 말이죠. 이승민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반듯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걸 좀 발뺌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마치 자기가 쿨한 것처럼. 그리고 법에 안 걸리는. 예, 법에 안 걸리는지 안 거야. 예, 그리고 마치 이것이 자기가 쿨하고 내지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법으로 걸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바로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걸 본인이 또 자백까지 한 겁니다. 자백까지 했어. 예. 이거 빼박이네. 그래서 제가 밑줄 쳐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이 기사 전부 다 첨부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첨부해가지고. 근데 이제 고발장이에요 지금. 이 고발장입니다. 이게 아하. 이 고발장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고발장을 갖고 나왔고 이게 고발장인데 유승민이에 대한 기사들이 있고요. 본인이 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어드린 것도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사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그렇지, 끝났네. 자기가 죽은 처남에 한 아파트로 옮겨놨는데 자기도 찔린다. 거주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 거주했다 그러면 더 이상해요. 이건 거주했다 그러면 죽은 처남의 백하고 뭐야 이렇게 이런 의심을 사기 때문에 이건 뭐 빼박입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이렇게 제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유승민이가 이걸 고발을 제가 해놓고 나서는 잠잠해졌어요. 아, 이거 언제 고발한 거예요? 예, 제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고발을 했고 목요일 날 고발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이제 유승민을 아는 거죠. 쫄았네. 그 전에는 계속해서 뭐 이상민을 파면하라,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뭐 계속 그러면서, 그랬지. 예, 그러면서 또 총리 뭐 막 까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까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줄어들고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원론적인 얘기, 헌법 제10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무슨 뭐 저기 예수님 같은 얘기 뭐 그런 얘기하면서 국가는 뭐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다 알아요.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쫄았습니다. 쫄았고 완전히 주춤합니다. 그래서 유승민이가 이거죠. 유승민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관행처럼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누가 문제를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박사님 아시지만 원래 그 김영란법이라는 게 원칙대로 따지면 말이죠. 이 3만 5천 원 넘어가는 거, 5만 원 넘어가는 거 이런 것만 먹어도 이게 공직자는 걸릴 수가 있어요. 이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근데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문제 삼지 않으면 뭐 10만 원짜리 먹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선물도 원래 가면 10만 원 이상 선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0만 원 이상 선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렇지만 이것을 안 걸리면 누가 걸지 않으면 안 걸리는 건데 걸리면 걸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주민등록법이라는 것도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걸 누가 걸지 않을 것이다. 문제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놨고 그리고 또 쿨하게 인정하는 척했는데 이것이 유승민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아, 야, 강신업 변호사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준석을 완전히 보내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무고죄. 그걸로 딱 갔잖아요. 유승민, 강신업 변호사가 또 보냈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이준석의 경우에도 그냥 넘어갔으면은 제가 무고죄로 고발을 안 했으면 그래 끝나는 거야. 뭐그 성사가 없었는가 보다 뭐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가 보다 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걸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무고죄고. 이 유승민도 말이죠. 아무도 지금까지 고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서 요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고발을 한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유승민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끝났지.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직선거법이. 예, 공직선거법은 이 허위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이것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의 벌금인데 제가 여기 판례를 갖다가 많이 적시를 했는데 이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최하가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최하가 100만 원 이상이면 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박탈되죠. 지금 유승민은 뭐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도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말이죠. 선거에 못 나가는 거죠. 선거에 못 나가니까 유승민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유승민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유승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뭘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말이죠. 지금 내부 총질은 원래가 외부 총질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럼 이게 무너지는 것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처음에는 이제 세월호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세월호로 이것들이 이제 촛불을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 들어오다가 내부에서 김무성과 유승민 등이 호응하면서 62명 예, 최순실 사태 62명이 호응하면서 결과적으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저 외부에서는 이재명 세력들, 종북 수사파 세력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근데 내부에서 만약 유승민과 이준석이 같이 호응한다면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준석과 유승민을 먼저 제거를 해야만 내부에서 호응하는 세력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내부에서만 호응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강하게 밀고 들어와도 이거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트로이의 목마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는 그 품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트로이의 목마 때문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것도 그 스나라를 갖다 그렇게 수상시킬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던데 당나라 당태종도 우리가 물리쳤고 내부에서 남생이 뭐 등등 그 분열이 일어나서 연개소문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내부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또 저들로부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자들을 눌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서에 이어서 유승민을 제가 제거하기로 했었고 이거 성공합니다.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이야, 이 강신업 변호사가 결정적인 두 사람을 이제 보냈네. 이준석에서 유승민. 네. 예, 국힘당에 이런 투사가 저 의원 금배지 달고 있어 한 놈도 없잖아. 좀 이런 사람을 좀 앞으로 좀 국힘당에서는 공천도 좀 주고 의회 그래야 제대로 싸우지. 예. 어쨌든 뭐 앞으로 지금 위기 아닙니까, 박사님? 지금 위기고 지금 뭐 지금 종북부사파 뭐 등등등등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 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아, 잘했어요. 유승민 고발로 간단한 고발이 아닙니다. 딱 부러지게 지가 자백했습니다. 자백했고 요거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거 딱 부러집니다. 딱 부러지지. 예. 아유, 네. 안심하십시오 이제. 아이고 모처럼 시원한 뉴스가 나오네요. 답답한 세상에. 예.